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수직선 위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좌표 평면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분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자, 선분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대 PB가 M 대 N을 만족시키는 점 P가 우리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다. 이따가 하게 될 외분점 같은 경우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바뀌게 되면서 AB 안쪽에 점 P가 있으면 내분점, AB의 바깥쪽에 점 P가 있게 되면 그건 외분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M 대 N으로 AP와 PB를 나누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 A라는 좌표가 x1이고 B라는 좌표가 x2라고 했을 때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대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에서 x1을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와 이 거리의 비율이 m 대 n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x 빼기 x1 대 x2 빼기 x가 m 대 n이라는 비율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계산해 주시면 mx2-mx는 nx-nx1이 되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x의 값이 얼마냐 라는 거니까 x를 한쪽으로 몰아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x는 마이너스 nx1 마이너스 mx2가 되겠고, 따라서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내분점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고,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1이 x2보다 클 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x1이 x2보다 작을 때인데, 이 x1과 x2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문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x1이 더 크다면은 그냥 위치만 이쪽으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공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에 나와 있는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히 m과 n이 같을 때, 자, m과 n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분 AB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를 m 대 m으로 내분하자. 어떤 점 P가 있는데, 자, 여기의 길이도 m, 여기의 길이도 m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비례식을 쓸 때 m 대 m이라고 한다면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쓰기 때문에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1대 1로 내분한다? 그 말은 이 둘의 길이가 서로 같아질 거니까 이 점 P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고, 이 식에 1과 1을 다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2분의 x2 더하기 x1이다 라고 나오게 되니까 결국 이 중점을 구하는 공식도 여기에서부터 파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 공식을 암기를 하는 상황에서 x2, x1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식 암기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냐면, 자, x1, x2가 있고, 자,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게 되면,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m과 n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mx2 더하기 크로스로 곱해서 nx1,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분점 공식이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A가 마이너스 2, B가 4라고 했을 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자, 2 더하기 1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러면 3분의, 자, 8 빼기 2가 되니까 3분의 6이 돼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2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이것을 어떻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을 때, 자, 이 길이를 2대 1로 내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칸, 한 칸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2대 1. 그러면 전체 길이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3등분을 하게 되면은 한 칸당 두 칸씩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두 칸씩 이동을 하면은 총 2대 1의 비율이 나올 거니까, 자, 따라서 4에서 왼쪽으로 두 칸 온다고 하면 이 값의 좌표는 2가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러면 얘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한다면 2대 3이니까 2 더하기 3을 해주시고, 그러면 5분의 이렇게 곱하면 1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0이 된다. 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얘를 5등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대충 5등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는 총 10이잖아요. 그럼 얘를 5등분 하게 되면 한 칸당 길이가 이만큼씩 진행이 될 겁니다. 자,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P가, 그러면 2대 3개니까 3의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질 거고, 마이너스 4에서 이만큼씩 두 번 가는 거니까 P가 0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B의 중점은 2분의, 자, 그냥 둘이 더해서 2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6 계산하시게 되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각각 m과 n인 두 물체가 지뢰 위에 두 점 A, B 위에 놓여 있을 때 지뢰가 수평이 되는 받침점 P의 위치는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AP 대 PB가 n 대 m이 될 때, 자, 지뢰 위에 두 점 A와 B 위에 각각 2와 3인 물체가 놓여 있다. 자, 지뢰가 수평이 되는 받침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내용 같은 경우에 이제 지렛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렛대의 원리에 대한 이 식, AP 대 PB가 N 대 M이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수학 문제에서는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식 그 자체를 우리가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A의 좌표가 1이고 B의 좌표가 6이 되고, A 위에 있는 무게를 2라고 하고, 그 다음 B 위에 있는 무게를 3이라고 한다는 거니까 AP 대 PB가 몇 대 몇이 되냐면 3대 2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1과 6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는 거고, 따라서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6, 18, 2 곱하기 1, 2. 그래서 4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처럼, 자, 3대 2니까 총 얘를 5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5등분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5등분이 됐을 때, 전체 길이가 5니까,
한 칸당 1만큼씩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6에서 1만큼 2번 이동하는 거니까 P의 좌표가 4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AB 위에 연장선 위에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Q에 대해서 AQ 대 QB가 M 대 N일 때 점 Q를 가지고 우리는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점 Q를 AB의 외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말의 표현입니다. 아까 내분점 같은 경우에 선분 AB 위의 점 선분 AB 위의 점 P 그다음 여기 외분점에서는 연장선 위의 점 Q 그 말은 선분 AB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M과 N의 값에 따라서 이 Q라는 점이 B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선분 AB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분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는 저 외분점을 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M이 N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자,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라고 하고 Q의 좌표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Q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x에서 x1을 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BQ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에서 x2를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x1 대 x 빼기 x2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m 대 n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이항하시게 되면은 m-n의 x는 mx2 빼기 nx1이 되고 자, x라는 것은 그러면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이 n보다 큰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빼기니까 m이 n보다 작아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x, x1, x2라고 했을 때 자, 2번은 보라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자, 마찬가지로 AQ의 길이를 구해보면 얘는 x1 빼기 x가 되겠고 자, BQ의 길이라는 것은 x2에서 x를 뺀 거다. 그래서 얘네 둘의 비율이 마찬가지로 m 대 n이니까 x1 빼기 x 대 x2 빼기 x는 m 대 n이다. 자, 내향의 곱, 외향의 곱 계산하시게 되면은 mx2 마이너스 mx는 nx1 마이너스 nx 이렇게 되고 자, 이항하시게 되면은 mx2 마이너스 nx1은 m 마이너스 n의 x가 되고 양변을 m 빼기 n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x라는 것은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상황은 외분점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호가 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빼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분점은 더하기니까 여러분들이 막 자유롭게 더하고 계산해 주셔도 되겠지만 여긴 빼기니까 빼는 순서에 잘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아까 내분점도 공식 자체를 활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래다가 x1, x2를 써놓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듯이 외분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m 대 n 외분점이라고 한다면 m이 크든 n이 크든 관계없이 일단 공식 자체로는 m 빼기 n분의 자, 크로스로 곱해서 m에서 n을 빼줬으면 m을 곱한 값에서 n을 곱한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m이 더 크냐 n이 더 크냐에 따라서 자, 우리는 이 점 Q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시면은 자, A가 -2, B가 4라고 했을 때 자, 얘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자. 자, 그러면은 2에서 1을 빼주시게 되고 그 다음 2 곱하기 4에서 빼기 1 곱하기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8 더하기 2가 되니까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고 -2, 그래서 계산이 10. 그래서 Q의 좌표가 1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외분점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내분점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얘가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A에서부터 2만큼 떨어지고 B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비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이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AB의 길이는 1이 되는 거니까 이 AB의 길이 자체가 지금 얼마냐면 6이죠. 요 1에 해당하는 길이 6이니까 또 6만큼 가면 됩니다. 그래서 B에서부터 6만큼 가면 Q가 10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게 되면은 A가 -1이고 B가 5일 때 선분 AB를 3대 5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하자. 자, 얘를 3대 5로 외분한다. 자, 그러면 공식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3-5분의 3 곱하기 5에서 빼기 5 곱하기 -1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2분의 15 더하기 5가 되니까 -10이라는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자, 아니면 A에서부터 3, B에서부터 5만큼 떨어진 거리니까 어떤 점 Q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자, 요만큼 길이가 5가 되고 이만큼 길이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2에 해당할 텐데 이 2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냐면 6이죠. 그러면 한 칸당 3만큼씩 가는 거니까 3에 해당하는 건 9라는 길이를 갈 거고 -1에서부터 9만큼 가주시면 -1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을 배웠는데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풀이한 과정들을 보시면 이 점 B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까요? 단순하게 Q가 외분점이다,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점 B가 지금 상황에서는 AQ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Q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B가 A와 Q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2분의 X 빼기 2가 4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10이면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도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점 A라는 것은 선분 Q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꼭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다고 내분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분점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꼭 외분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분점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내분점인 내용들을 외분점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이런 내용 자,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B를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점 B는 AP를 몇 대 몇이 될까요? 5대 3이 되겠죠.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외분점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내분점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지만 외분점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수직선 위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내용들을 잘 연습을 하시고 연습이 잘 끝난 상황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